앞서 브라질 연결이 현지 상황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 세계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인데요.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에 중국 정부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뭘까요? 네, 키워드는요. 바로 차일입니다. 차일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중국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신랑 측에서 신부 측한테 일종의 현금 예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차일을 건넨 이 중국 남성이 차에다가 이 3,600만 원 차일이로 건넨 돈을 돌려달라 이 현수막을 붙이고 다녀서 중국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남성인데요. 네. 파혼 뒤에 차일이를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여성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요, 이 차일이로 인한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我女儿已经肚子都怀孕了，我们叫她说开口10万，他们说你明天说改的，后来说明天又电话又没有，他们这过了2天，没这么容易的事，马上就给你们女儿钱，你女儿这做什么了啊？花钱吗？有没有登记？那你干嘛？干嘛10万钱赢了他？ 심지어 결혼식 당일 신부가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식 당일에. 到家了，就补家，我这个压岁钱你给了吗？不给一千了吗？不都？不行，你得8000吗？还能给他吗？一千了吧？求你了，家里在下面等着呢，这大求你了。不行，没有8000吗？我就不下去了，今天。哪够3000了？那里还有呢，还有点，就这么多啊？我要3000。没有。 看看啊，这菜都做好了，好几个小时了，搁这摆着。新娘子说啥也不下车，差人家2万块钱彩礼。 와, 분위기가 험악하네요. 그러니까 네. 지참금이 의미인데 우리도 뭐 혼수라고 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래는요, 이 차일이가 뭐 이불 한 채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귀한 물건을 선물로 주던 풍습이었는데 이게 현금화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무슨 여성을 뭐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이런 악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네. 남성 같은 경우는 계속 차일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호구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는 차일이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요? 네, 지역마다 이 평균적으로 차일을 얼마 정도 지불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골이나 도시나 뭐 마찬가지로 다 성행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푸젠성입니다. 그래서 약 3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준다고 하죠. 큰 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고 여기다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 비용도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빚더미에 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예. 네, 여기다가 차일이 때문에 끔찍한 범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결혼을 앞둔 남녀가 차일이 때문에 싸우다가 그만 살인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중국 사회를 진짜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한 여성이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이 숨졌는데 네. 그 뒤로 둘째, 세 번째 남편도 숨져서 결국 네 번째 남편이 숨졌을 때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왜 결혼만 하면 남자가 죽죠? 아, 바로 그 진실, 여성의 어머니가 차일이를 더 챙기려고 사위들을 계속해서 독살을 했던 거죠. 돈 때문에. 네. 심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 문제인데도 차일이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중국 남녀 비율이 성비 불균형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것은 뭐 잘 알려진 것이고 과거 중국 정부가 산하 제한을 하면서 한 자녀 장책을 35년 넘게 한 결과 남녀 성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해진 것이죠. 네. 일례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15세 이상 미혼 남녀 성비가 152.95인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약 153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로 볼 때도 15세 이상 미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약 4,400만 명이나 많기 때문에 아이고. 그만큼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겠습니다. 거기에 뭐 중국이 거칠애라든지 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도 한몫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50대, 약간 50년대, 60년대를 좀 어렵게 지내온 부모 세대가 우리 때는 결혼식을 제대로 못했는데 자녀만큼을 잘 해주겠다라는 것과 뭐 결혼에 대한 어떤 허례허식이라든지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이제 차리도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결혼식 그 금액도 올라가게 했죠. 여러 요인들이 있네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개 지역을 결혼개혁 실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차일이 상한선, 결혼 비용 상한선 같은 걸 정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캠페인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이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픽입니다.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충격적으로 보셨을 뉴스입니다. 일단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네. 네, 바로 죽음의 그라운드입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네,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131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0월 2일 인도네시아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131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는 하루 전 축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였군요. 10월 1일 인도 프로축구의 오랜 라이벌인 두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홈팀이 패하자 격분한 일부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난입을 한 거죠. 또 경찰이 진압을 위해서 최루탄을 쏘기 시작을 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관중석까지 매캐한 최루가스로 뒤덮이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수라장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31명이 희생된 이번 참사의 사인은 대부분 질식사와 압사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는 난생 처음 축구장을 찾았던 10대 소년 2명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Tapi punya pemikiran sih nggak sampai segini. Padahal nggak pernah lihat Arema Kanjuruhan ini pertama ya Nek. Lihat. 네, 보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에 참 희생자, 어린이들이 많네요. 네, 총 131명의 사망자 중에 청소년 어린이 희생자가 32명이었고요. 그중엔 3살밖에 아기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웠죠. 3살짜리가 있어요. 네, 이번 사건이 축구 역사상 인명피해가 두 번째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은 1964년 도쿄올림픽 예선전이었고요. 당시 페루와 아르헨티나가 붙었었는데 328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심판 판정에 항의를 하는 페루 축구팬이 그라운드로 난입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번에도 홈팀이었던 아레마 FC의 팬이 판정에 항의를 하면서 그라운드로 난입을 하면서 이 산변이 벌어졌죠. 네. 이 과격한 축구 팬, 훌리건 하면 유럽과 남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좀 과격한 편이거든요. 자, 각 프로팀마다 무슨 마니아 이런 어떤 광적인 팬들인데 먼저 이들의 응원부터 한번 보실까요? 응원이요? 네. 자, 삼파이 마티. 즉, 이 죽을 때까지라는 뜻인데 경기 중에 섬광탄을 쏘거나 아니면 상대 선수를 향해서 물병이나 돌을 던지기도 하는데 응원 훈련도 따로 하는데 군대식으로 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군대식 훈련. 저런 과격한 응원 네. 탓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프로리그가 시작된 이후에 1994년 이번 참사 이전까지 무려 78명이나 그런 사망을 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주요 라이벌 원정팀 경기가 있을 때는 선수단을 장갑차에 태워서 이동시키기도 하고 장갑차요? 원정팀 팬들은 경기장 입장을 제한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높아져서 원정팀에게는 아예 티켓을 팔지도 않았고 경기장에 특수 경찰이 배치가 됐었는데도 결국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이죠. 그랬군요.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더 이를 키웠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네,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피파 규정에는 이런 가스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원래 수용 인원이 38,000명인데 이날은 42,000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휴. 최루탄을 피해서 관중들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출입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도 많았고 열려 있는 곳도 한두 명밖에 통과할 수 없는 굉장히 좁은 곳이어서 참변을 키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